귀궁 덕후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15회 예고편을 보고 진짜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라는 열의의 대사. 완전 소름이죠. 14회에서 윤갑이 악귀가 되기 전에 날 보내다 오라며 하늘로 떠나면서 우리 모두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엔딩도 진짜 충격이었죠. 팔척귀가 무관에게 빙의해 중전을 공격하고 왕가의 핏줄을 해치다니. 열의의 절박한 눈빛, 강철이의 뜨거운 분노. 그런데 15회 예고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13회 뇌피셜에서 예측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100년 전 왕가의 죄악 집단 원혼으로 이루어진 팔척귀의 정체, 그리고 광안문집에 숨겨진 진실까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야광주예요. 11, 12회에서 계속 강조된 이무기의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만 팔척귀를 잡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열의 할머니 넙덕이 실패했던 화덕차사 소환. 이 모든 게 15회에서 폭발할 예정이에요. 14회에서 열의는 강철이 몰래 화덕차사 소환을 준비했고, 강철이는 열의 몰래 용담초를 먹었잖아요. 둘 다 팔척귀 천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서로에게 비밀로 했죠. 과연 이 비밀의 희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강철이 더 이상 신 이무기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승천보다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강철이의 마지막 결정. 근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팔척귀가 전에 강철이에게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너의 적은 왕가이다. 라고 한 대사 말이에요. 15회 예고편에서는 팔척귀가 왕에게 빙의하여 열의와 강철이를 위협하는데요. 이때 비밀이 밝혀질 것 같고 강철의 갈등 또는 폭주가 나올 것 같아요. 15회는 정말 눈물의 바다가 될 것 같아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선택의 의미를 보여주는 회차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예측한 15회 줄거리 들어보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덕차사 소환의 위험한 결정. 14회 엔딩에서 팔척귀가 무관에게 빙의해 중전을 공격, 왕가의 핏줄을 해쳤죠. 궁궐은 혼란에 빠졌고 열의는 강철이 몰래 화덕차사 소환을 준비해요. 윤갑이 떠난 후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주까지 흡수하면서 전례 없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궁궐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진 팔척귀. 이제 인간의 몸에 갇힌 강철이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열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덕스님을 찾아가 화덕차사 소환에 대한 도움을 청합니다. 강철이가 알면 막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해. 넙덕 할머니 비비를 구하려면 화덕차사는 위험하다. 소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정말 각오했나? 강철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열의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할머니 넙덕이 실패했던 그 방법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강철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고 무엇보다 팔척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혼자였지만 저에게는 강철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척귀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도 알아요. 강철이는 열의를 말리려 하지만 열의의 의지는 확고해요. 열의야,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이상 없어. 이 방법밖에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바로 이런 거잖아. 억울한 귀신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이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이때 팔척귀의 무서운 기운이 궁궐 전체를 덮기 시작해요. 궁녀들과 내관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왕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왕에게 빙의한 팔척귀. 왕은 중전에게 경기석을 넘겨주었었죠. 그 틈에 팔척귀는 왕에게 빙의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막아서는 열의와 강철을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 기억하시나요? 전에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왕가이다. 라고 했던 말이요. 왕에게 빙의한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과거의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100년 전 왕가가 내 승천을 막았다. 용담골을 불태운 것도 그들이다. 강철이는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내가 승천하지 못한 이유가 왕가의 핏줄 때문이라니. 그 틈에 팔척귀는 열의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열의가 강철이를 애타게 부릅니다. 강철아, 도와줘. 열의의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된 강철이. 강철이 누구예요? 자신의 승천보다 열의를 더 사랑하는 강철이잖아요. 자신의 야광주를 50% 정도 사용하여 열의를 지키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야광주를 100%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이와 팔척귀가 다시 대면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슬픔과 원한을. 그러자 팔척귀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용담골의 백성들, 충신무관,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의 절규가 뒤엉켜서 들려옵니다. 왕을 끝까지 믿었는데 아이들까지 모두 불에 탔어. 우리만 희생양이 되었어. 배신당했어. 열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려 해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알아요.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왕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버림받으셨으니까. 하지만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면서 팔척귀는 혼란에 빠져요. 각각 다른 감정, 다른 원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죠. 너무 많아. 목소리가 너무 많아. 강철이가 열이를 보호하려고 나서지만 폭주한 팔척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야광주를 흡수한 상태의 팔척귀는 강철이조차 밀어낼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발 열이에게 손대지 마. 이때 열이가 마지막 결심을 해요. 화덕차사를 소환하는 거죠. 화덕차사님, 이 불타 죽은 원혼들을 데려가 주세요. 하늘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덕차사예요. 화덕차사의 등장과 열이의 희생. 화덕차사가 등장하는 순간 정말 장관이에요. 거대한 검은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와 팔척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불타 죽은 영혼들이여, 이제 그만 이승을 떠나라. 팔척귀 안에 수백 개 원혼들이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해요. 용담골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빛이 되어 화덕차사를 따라 저승으로 향합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편안해져. 100년 만의 자유야. 하지만 화덕차사는 대가를 요구해요. 소환한 무당의 목숨을 말이죠. 소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당이여 함께 오라. 열이가 화덕차사에게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강철이가 절규합니다. 안 돼. 열이. 이때 강철이가 엄청난 결심을 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야광주를 이때 모두 소진해서 열이를 구하는 거죠. 신이무기의 모든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열이를 위해서. 강철이의 몸에서 엄청난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화덕차사의 소나기에서 열이를 빼내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강철이는 쓰러집니다. 강철아, 강철아. 야광주를 모두 소진한 강철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신이무기로서의 모든 힘을 잃고 인간의 몸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거죠. 열이와 강철이의 사람. 천도된 팔척귀에게서 열이의 할머니인 넙덕의 홀령과 강철이의 동생인 비비의 야광주가 등장합니다. 이때 넙덕의 홀령이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비비의 야광주를 강철이에게 옮겨주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열이와 짧은 인사와 함께 이승을 떠납니다. 비비의 야광주가 푸른 빛을 띠며 강철이에게 옮겨지는 순간 강철이 눈앞에는 강철이를 걱정하는 열이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넙덕과 비비는 천도되며 저승으로 떠났지만 그들의 따뜻한 기운이 남아요. 할머니 비비, 편히 가세요. 강철이는 자신이 승천하지 못한 이유가 왕가의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열이를 향한 마음이 그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열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야광주를 다시 얻은 강철이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신의 능력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죠.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100년을 살아도 너와의 하루가 내 천국이야.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리고 날 살려줘서 고마워. 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나와 앞으로도 함께하자. 두 사람은 감격의 포옹을 해요. 이제 정말로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늙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 한 달 후 작은 마을 어딘가.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강철이와 열이는 궁궐을 떠나 조용한 마을에 정착해요. 강철이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이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무당 일을 계속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세요? 오래 공부했거든. 정말 오래. 100년 정도? 헉, 선생님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농담이야. 열이는 이제 궁궐의 무당이 아닌 자유로운 영매로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억울한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편안히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강철아, 오늘도 한 분을 편안히 보내드렸어. 그래,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는 윤갑이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행복해라 열이야. 그리고 강철아, 고마워. 그리고 몇 달 후 열이에게 새로운 소식이 찾아와요. 강철아, 우리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 같아. 정말? 우리 아이가? 응. 이제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거야. 강철이는 기쁨에 겨워 열이를 안아올리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몇 년 후 새 식구가 된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강철이는 더 이상 승천을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3회 뇌피셜에서 예측했던 내용들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15회 스토리였죠. 특히 야광주 소진, 화덕차사 소환, 강철이 원한의 비밀, 그리고 강철이의 희생까지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벽한 피날레가 될 것 같아요. 강철이가 승천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메시지도 정말 감동적이고요. 혼자 영원히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더 소중하다는 대사는 정말 명대사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귀궁 작가님은 우리에게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귀궁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본 강철이가 저렇게 모든 걸 포기할 정도라는 거잖아요. 이제 귀궁 15회, 16회만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6월 6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실제 15회 방송이 정말 기대됩니다. 과연 제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함께 확인해봐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이상으로 TV 쇼킹 토킹 귀궁 뇌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